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3페이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토캐드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도면을 작성을 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열심히 단축키를 외웠는데 단축키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면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우선적으로 외워서 사용을 하되, 이 단축키에 따른 기능, 아이콘들도 숙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의 형태를 잘 보면 이 해당 객체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 단축키와 그리고 아이콘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페이지를 보게 되면 동영상 강의 링크도 나와 있죠. 이 링크에 접속하셔서 강의를 수강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복습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명령어 뒤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 단축키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외우셔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기능들마다 어떻게 기능을 사용을 하는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교재 13페이지 실습 2 객체 그리기 진도 나가겠습니다. 선, 라인, 아이콘은 여기에 아이콘을 잘 보시면 직선에 파란색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만 봐도 이 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점이 있죠. 이 점을 클릭을 해 나가면 돼요. 다 하셨으면 ESC.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을 그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오토캐드는 완전히 달라요. 오토캐드는 이러한 점을 찍어 나가면서 객체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토캐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오토캐드에서는 해당 점들을 정확하게 찍어 나가면서 객체들을 그려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점들을 찍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임의의 지점을 찍는 방법들도 있고, 길이 값을 입력을 해서 찍는 방법도 있고, 좌표 값을 입력을 해서 찍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재 14페이지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콘은 선, 첫 번째 아이콘, 명령어 창에 단축키 L, 엔터.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럼 임의의 지점을 클릭,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ESC, 다시 한 번 더, L, 엔터.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반복적으로 이 지점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때 F8번을 눌러 볼게요. F8번을 누르게 되면 우측 하단에 직교라는 아이콘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합니다. 이 직교라는 아이콘이 켜지게 되면 수평, 수직, 선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고, 직교 모드가 해제가 되면 이렇게 다양한 각도를 갖는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C 버튼, Ctrl Z를 눌러서 방금 그렸던 것을 삭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럼 직선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명령어 창에 L, 엔터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L, 엔터를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임의의 지점을 클릭을 해서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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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F8번 직교 해제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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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이번에는 길이 값을 입력을 해서 직선을 그려볼게요. L, 엔터.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을 건데 수평선으로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F8번. 그 다음 방향 지정하고 오른쪽으로 30 엔터. 그 다음에 또 방향 지정하고 50 엔터. 방향 지정하고 100 엔터. 작업 종료 ESC. 네, 다시 한 번 더 L 엔터. 첫 번째 점 찍고 길이값 200 엔터. 방향 지정하고 100 엔터. 만약에 내가 그린 직선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화면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서 내가 그린 객체가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그린 객체가 화면 안에 꽉 차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 휠을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해서 객체를 보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각도 값을 갖는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각도 값을 갖는 직선을 그릴 때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길이 값, 그리고 각도 기호. 네, 이 각도 기호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쉼표 키를 누르게 되면 이 각도 기호가 입력이 되고 그 뒤에 각도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길이 값과 각도 값을 갖는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럼 그려볼게요. L, 엔터. 첫 번째 점 찍고 길이 값 30, 각도 기호 20, 엔터. 그러면은 네, 길이 값 30, 그리고 각도 값 20도를 갖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도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재 14페이지 빈 공간에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지점을 클릭을 해서 이 지점으로부터 길이 값 50, 그리고 각도 값 40을 갖는 이 지점을 찍어서 직선을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각도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처음에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이 0도,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의 각도로 계산이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각도 값을 시계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 라고 한다면 네, 이쪽 방향이겠죠. 시계 방향. 그렇다면 이 시계 방향의 각도 값은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네, 이 길이 50, 각도 40을 갖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L, 엔터. 임의의 지점 찍고 이 찍은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이 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 180, 270도 라고 했었죠. 그럼 길이값 50, 각도기호 40, 각도값 엔터. 이번에는 임의의 지점으로부터 길이값 50을 갖고 각도값 30도를 갖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직선을 그릴 때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계산이 된다면 이렇게 90도, 180도, 270도, 그리고 270도에서 60도를 더하게 되면 330도의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지점을 찍기 위해서는 길이값 50, 각도기호 33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90도, 180도, 270도, 뭐 더하기 6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엄청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각도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이 각도 값을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기호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계 방향을 이용을 해서 각도 값을 입력을 한다면 길이값 50, 각도 기호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0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누적된 각도 값을 계산을 해서 그 각도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시계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 라고 하면 시계 방향의 각도 값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면 해당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선이 갖는 각도 값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일지 아니면 뭐 플러스를 할지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L, 엔터. 첫 번째 점, 뭐 임의의 지점 찍고 길이값 50, 각도 기호 마이너스 30, 엔터. 네, 그러면 길이값 50, 각도 30도를 갖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 꼭 교재에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직선을 그리는 세 번째 방법, 좌표값을 입력을 해서 직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 하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축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오른쪽 방향이 X축의 방향이고 위쪽의 방향이 Y축의 방향이겠죠. 그러면 좌표값을 입력을 할 때에는 X의 좌표값, Y의 좌표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좌표값을 갖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의의 지점을 찍고 X의 거리 30 그리고 Y의 거리 20을 갖는 그 지점을 찍을 때에는 X의 값 30, 20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 엔터. 임의의 지점을 찍고 그 다음 X값 30, 20, 엔터. 만약에 저처럼 그려지지 않고 직선이 아주 멀리 그려진다 라고 하면 이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동적 입력 기능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절대좌표 방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했었죠. 동적 입력 기능이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도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직선을 그리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L, 엔터. 임의의 지점을 찍어서 직선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L, 엔터. 길이값을 입력을 해서 직선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 L, 엔터, 100, 각도기호 45도. 이렇게 각도 값을 입력을 해서 그리는 방법. L, 엔터. 첫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20, 30 좌표 값을 입력을 해서 직선을 그리는 방법. 직선을 그리는 기능을 사용을 할 때 L 그리고 엔터를 입력을 했었습니다. ESC 버튼을 누르고 L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능이 실행이 돼요. 엔터키를 이용을 해서 기능을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기능을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터키와 스페이스바 중에 어떤 버튼을 누르는 게 더 빠를까요? 그렇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럼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직선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 종료를 할 때에는 ESC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돼요. 스페이스바 클릭. 그럼 작업 종료가 되죠. 반복적으로 해볼게요.
L 스페이스 직선 빠르게 그리고 작업 종료 스페이스 L 스페이스 직선 빠르게 그리고 작업 종료 스페이스 엔터키와 ESC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작업 속도가 배 이상 더욱더 빨라지게 됩니다.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스페이스 바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기능을 다시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를 또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방금 전에 사용했던 기능이 재실행돼요. 명령어 창을 보게 되면 라인의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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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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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도면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ESC 버튼.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역을 만들어서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클릭,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클릭, 영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할 건데 왼쪽에 있는 직선의 경우 파란색 영역 안에 완벽하게 포함이 되고 두 번째 직선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파란색 영역 안에 완벽하게 포함이 된 객체만 선택이 돼요. 객체를 선택하는 세 번째 방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클릭, 영역을 만들어서 선택을 해볼 건데요. 이때 초록색 영역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포함이 된다면 해당 객체는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 선택이 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란색 영역은 완벽하게 포함이 되어야지만 선택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역 안에 조금이라도 포함이 된다면 객체들은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영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객체가 선택이 되는 게 달라지니까 이거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아래쪽 지우기 기능, 단축키는 2입니다. 아이콘은 여기 지우개 모양, 여기 지우개 모양,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명령어 창에 단축키 알파벳 2 스페이스. 그럼 명령어 창을 볼게요.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객체를 선택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게 되면 지울 객체를 한 개 찾았다 라고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할 거라면 스페이스, 다시 이 스페이스, 객체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이 스페이스. 이번에는 전체다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이 스페이스, 영역 만들어서 객체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알파벳 2를 입력을 해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셔도 됩니다. 딜리트 키.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임의의 지점을 클릭을 해서 그리는 방법, 좌표값을 입력을 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사각형은 이 아이콘, 이 사각형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명령어 창에 REC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첫 번째 점을 찍고 또 명령어 창을 보면 다른 구석점, 다른 점을 클릭을 하라고 합니다. 클릭. 다시 한 번 더 REC 스페이스. 클릭,
클릭, REC 스페이스, 클릭, 클릭. 이번에는 좌표 값을 입력을 해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그 다음 X의 좌표값, Y의 좌표값 30, 20 스페이스. 네, 그럼 X의 길이값 30, Y의 길이값 20, 30, 20인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0, 0 엔터. 네, 그러면 이 오토캐드의 고유의 원점인 0, 0인 지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420, 297 스페이스. 그러면 이 사각형은 가로의 길이 420, 세로의 길이 297, A3 용지 크기에 맞는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방금 작업했던 내용을 취소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단축키는 U 스페이스, 단축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Z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Z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실행 취소를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죠. 그래서 저희들은 컨트롤 Z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실행 취소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실행을 복구하고 싶다면 네, 이것도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일하죠.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Y.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앞으로 이 강의를 어떻게 듣고 학습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단계에 의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에 따라하기. 제가 각 기능들을 순서대로 시연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보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이해하기. 강의를 멈춰 놓고 교재를 보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직접 그려보면서 복습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직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는 사각형은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재 보시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진행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응용하기. 앞에서 배웠던 기능들, 직선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지우기, 객체 선택하는 방법 등등 이러한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러한 연습 도면들을 그려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세 단계로 정확하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40시간 이후에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웬만한 도면들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40시간 이후에는 오토캐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에 의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습을 생활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배웠던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연습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